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는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어떤 분석들이 가능한가를 좀 설명을 실예를 통해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원래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건 직접 진행했던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치대에 오고 나서 재밌었던 게 사람은 이빨이 안 자라는데 쥐는 계속 이빨이 자란다. 그래서 혹시 그 쥐 앞니 밑에 줄기세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레퍼런스 찾아보니까 줄기세포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요즘 소위 유행하는 오가노이드로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보니까 진짜 자랐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멀티레이어드 된 스트럭처로 처음에 자라는 걸 봤는데 사실 이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자라는 거는 스킨하고 비슷한 스트럭처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스킨보다는 덴탈 에피셀리움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디어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조작된 미디어들 안에 있는 이 오가노이드들의 어떤 그 전사체적인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토닉 프로파일을 띄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을 다 RNA 시퀀싱을 돌린 거고요. 그 RNA 시퀀싱을 돌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빅데이터가 옵니다. 그냥 각 샘플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2만 개의 진의 익스프레션에 대한 이런 빅 매트릭스가 오는데 사실 이게 뭐 대부분 아마 M사나 T사에서 해보신 분들이시면 경험을 하셨겠지만 보통 이 테이블을 열어가지고 컨트롤 F를 눌러서 내가 관심 있는 집 몇 개 찾아보고 증가했네, 증가 안 했네, 그럼 심리학 한번 그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빅데이터 분석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바이어스드 된 방식이고요. 언바이어스드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좀 큰 그림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겟진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그림을 보고 아 이런 그 바이올로지컬 이펙트가 변한 것 같은데 흥미롭다 그러면은 그 이펙트 안에 속하는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실 가는 게 제가 소위 얘기하는 언바이어스된 어널리시스죠. 그래서 제가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지금 그거를 접근을 했는데 일단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익스프레션 양을 폴드 체인지를 보통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요 조건이 사실 가장 오가노이드가 잘 안 자랐기 때문에 이 조건이 베이스로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디어가 변해갔을 때 여기서 어떤 유전자적인 변화가 일어나나를 추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폴드 체인지를 구하는데 이거를 요 조건에서 나온 진의 익스프레션 양을 이 조건을 나누고 이걸로 나누고 해서 폴드 체인지를 구하면은 이렇게 그 폴드 체인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보통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각 폴드 체인지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어떤 유전자 변화에서 이 유전자 변화가 정말 믿을만한 건가를 p-밸류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화들을 가진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보통 DEG가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1000개도 나오기 때문에 그 100개나 1000개의 유전자들의 기능을 저희가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는 게 진 온톨로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원리적으로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진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면은 가령 오돈토제네시스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카테고리 항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는 게 이 오돈토제네시스 관련된 항목에 속한 유전자가 내가 계산해낸 DEG에 몇 개가 있는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바이올로지컬 텀이 나왔는데 오돈토제네시스 관련된 텀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은 이 변화는 오돈토제네시스 쪽의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재밌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미디어 조건에서 오돈토제네시스 관련된 텀들이 그러니까 개별 유전자들의 변화가 아니고 유전자들의 묶음의 변화가 보면은 오돈토제네시스 관련된 쪽으로 변화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거를 이제 진 온톨로지 텀들 간에도 유사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디어 조건이 변했을 때 새로 오돈토제닉 관련된 텀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왔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텀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올로지컬 텀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올로지컬 텀들이 나오게 된 근본이 된 유전자들이 뭔가도 이제 진 네트워크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에나멜을 만드는 주요 프로테인들인 이제 아멜로블라스틴이라든가 에나멜린 같은 게 이 그 마지막 미디어 조건에서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NGS RNA 시퀀싱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남의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그때 연구를 한참 할 때 그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마우스의 덴탈 에피셀리엄을 뜯어가지고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각 셀들의 그 마커들을 찾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마지막 미디어 조건에서 아멜로블라스트, 그러니까 덴탈 에피셀리엄이 최종적으로 분화하게 되면 아멜로블라스트가 되는데 아멜로블라스트 관련된 셀들이 많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오가노이드는 저희가 마우스 키드니에 심어봤더니 실제 석회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에나멜이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에나멜 비슷한 거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환자 샘플들을 가지고 한 예입니다. 이 아멜로블라스토마하고 오돈토제닉 케라토시스트는 둘 다 이제 턱 안에 생기는 신생물인데 그 아멜로블라스토마는 좀 침습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모레큘러 디퍼런스가 이런 얘는 침습적, 얘는 비침습적으로 만든 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환자로부터 얻은 샘플들을 벌크 RNA 시퀀싱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드 체인지를 계산했습니다. 폴드 체인지는 결국은 아멜로블라스토마에서의 A라는 진의 익스프레션 양을 OKC의 A라는 진에 대해서의 익스프레션 양을 나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양의 값이 나오게 되면은 아멜로블라스토마에서 많이 증가한 거, 음의 값이 나오게 되면 OKC에서 많이 증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양의 값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진 온톨로지를 봤더니 이제 주로 뭐 엑스트라 셀러 매트리스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뮨 관련된 게 나왔고 음의 값을 그러니까 OKC에서 증가한 걸 봤더니 케라티나이제이션 관련된 것들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알려져 있는 보고들하고 비슷한 경향이었고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칼슘 펌프들에 관련된 텀들이 아멜로블라스토마에서 증가한 유전자들의 인리치먼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쉐어하고 있는 유전자가 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 칼슘 펌프 관련된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실제로 캔서의 마이그레이션에 관계가 됐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사실 분석은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을 한 이후에 이걸 바이올로지컬하게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봤더니 실제로 아멜로블라스토마 쪽에서 아까 칼슘 펌프가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었고 이거를 셀 수준에서 좀 확인을 했을 때 실제로 아멜로블라스토마 셀에서 칼슘에 대한 칼슘 펌프의 액티비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칼슘 펌프의 액티비티를 억제를 시키게 되면 케미컬을 가지고 이게 저희가 개발했던 3디멘저널 인베이전 관련된 어세이인데요. 이게 보통 아멜로블라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스페리드 컬처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ECM을 이렇게 파고들게 됩니다. 근데 이 칼슘 채널을 블로킹 했더니 그런 파고드는 게 억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제노그래프트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벌크 RNA 시퀀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샘플을 전체 다 갈아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샘플 안에 있는 개별 셀들을 분리해서 그 셀들마다 2만 개의 유전자를 모듈에 읽어내는 기술이 한 10여 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 그걸 저희가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짜 모든 셀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는 샘플별로 샘플 A, 샘플 B, 샘플 C였지만 셀 1번, 셀 2번, 셀 3번에 대한 2만 개의 익스프레션 양이 다 데이터로 획득이 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2만 개의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양을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2D 공간에다가 이제 프로젝션하는 방식을 뭐 PCA 방식도 있고 UMAP 방식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2D에다가 이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셀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가지고 클러스터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한 대략 15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앞에서 폴드 체인지를 계산한 것처럼 그 클러스터에서 익스프레션 양과 그 클러스터가 아닌 셀들의 익스프레션 양을 비교를 해가지고 폴드 체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클러스터 1에서 많이 발현하는 애들, 클러스터 2에서 많이 발현하는 애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고 이걸 저희가 클러스터의 마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그 셀 마커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 셀이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링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통 unbiased cluster anno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뭐 이뮤놀로지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은 뭐 한 2개, 3개의 어떤 그 마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레이블링을 이 셀이 뭐다라고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그 NGS를 이용하게 되면은 2만 개의 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셀이 뭔지를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지금 해부학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요즘 이렇게 좋은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해부학적인 발견이 그 싱글셀 RNA 시퀀싱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에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 사실 뭐 지금 휴먼 렁에 대한 아틀라스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RNA 시퀀싱하고 그 아나토미 정보를 연결을 해가지고 새로운 발견을 그 아나토미 내에서 새로운 발견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휴먼 카데바에서 이제 얻은 샘플들을 가지고 싱글셀 시퀀싱을 다 돌려가지고 RNA 시퀀싱을 했는데요. 이 논문의 앞에 부분이 이 서두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지금 렁 셀 타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마이크로스코피 베이스였다. 지금 마침 안 그래도 자이스가 지금 옆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스코피 베이스로 했는데 이제 그런 트랜스크립톰, 특히 싱글셀 베이스로 한 트랜스크립톰 분석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개의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양을 바탕으로 한 셀의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틀라스를, 모레큘러 아틀라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 보시게 되면은 뭐 한 80여 개의 그 셀들을 발견했는데 그중에 한 14개는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그 전에 알려지지 않은 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싱글셀 RNA 시퀀싱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셀들을 모조리 띄워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로케이션, 그러니까 그 세포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나토미컬 정보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 뭔가 뉴 파인딩을 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RNA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뭐 거의 빅데이터, 생물학적인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마이크로바이옴, 굉장히 핫한 마이크로바이옴도 저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뮤테이션, 지놈, 전체 지놈이나 아니면 타겟티드 시퀀싱을 통해서 얻은 그 지놈들에 있는 뮤테이션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저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피제놈, 그러니까 메틸레이션도 NGS 정보로 NGS 기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을 콜지놈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7개월 정도 돼가는 회사인데요. 근데 뭐 이미 한 27건의 분석을 8개의 기관, 다양한 그 학교도 있고, 뭐 이제 연구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힐릭스코라는 데는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울산에서 10,000명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지금 맡은 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뭐 외주긴 하지만 저희한테 지금 분석 의뢰가 들어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요즘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 NGS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실 근데 저희는 시퀀싱은 하지 않습니다. 시퀀싱은 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NGS 데이터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장 큰 장점은 마지막 논문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M사나 T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게 그 논문에다 집어넣으려면은 이게 폰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는 정말 논문에 쓸 수 있는 형태로 피겨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NGS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희 온라인 베이스로, 오프라인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지만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아예 그 실험의 설계부터, 왜냐하면 가끔씩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데 실험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분석이 안 돼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돈만 들어가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미리 문의를 주시면 아예 실험의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시퀀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샘플은 그 기존의 M사나 T사에서 시퀀싱을 하시고 저희한테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NGS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데이터가 요즘 오픈 공개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NGS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내시려고 하면 요즘 GEO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이 GEO 넘버라는 게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여기다 올리고 번호를 획득을 해가 논문에 쓰게 되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고 이 데이터가 정말 좋다 그러면은 그 GEO 넘버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그 사람들이 했던 실험의 데이터를 그대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로우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활용은 불가능한데 저희 같은 업체에다 맡겨주시면 이걸 스트레스 해가지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세스 가능하고 아예 실험을 안 하시고 그냥 퍼블릭 데이터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논문을 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더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그 논문을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GEO 넘버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분석만 하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M사나 T사에서 오는 그 그림들이 굉장히 바로 논문에 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분석은 다 끝났는데 거기서 받은 데이터가 논문에 실을 수 없는 경우 저희가 피겨 포매팅 작업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단가도 낮고 어차피 데이터가 끝난 거기 때문에 분석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 피겨 포매팅을 해가지고 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NGS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심지어 뭐 요청을 하시면은 랩미팅도 들어갑니다. 랩미팅 들어가니까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믿고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꼭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